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미증시가 다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넘치는 유동성 속에서 시장이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별로 매매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야 할지 오늘도 트레이더들의 실전 매매 함께 지켜보시면서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김재준, 김정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준 차장님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오랜만에 방송하려니까 또 떨리네요. 네. 저는 조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시청을 해보니까 네. 지금 벌써 대회 2주차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트레이더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사실 방송을 하면서는 조금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차트가 과연 믿을만한가, 이 전문가들이 과연 믿을만한가 그런 네.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저도 좀 차트 공부도 하고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보니까 아마 황금연모님이 지금 누적 수익률로 1위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4등인가 3등도 아마 차티스트님 그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한타증권 쓰시는 분인 걸 알고 있는데 네. 물론 두 분 실력도 엄청나지만 그렇죠. 터도 조금 좋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깨알 홍보까지 또 놓치지 않으시고요. 다음에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하필 제가 이제 멘트 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이제 인여가 빠져가지고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2주차가 됐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오늘 해외선물 트레이닝도 있지만 우리 해외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못하면 내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일 거래 못하면 그 다음날 해도 되고 만약에 이번 달 못하면 다음 달 해도 돼요. 해외 선물의 신 이번 시즌 3 못 봐도 시즌 4, 시즌 5 나중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해달라고 막 성원을 하면 또 할 겁니다. 네. 서울경제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얘기를 잘 듣기 때문에 반드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번 주는 좀 수혜 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 수혜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걱정이긴 한데 수혜 대비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또 해외 선물의 신 여기에 집중하셔가지고 네. 보시고 수혜 대비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준비 잘 하셔가지고 네. 비 피해 꼭 없도록 우리 절대 피해 없도록 우리가 좀 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과 먼저 인사 나눠봤고요.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시장 이야기부터 살짝 나눠보고 가도록 하죠. 일단 어제도 뉴욕 증시는 강세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또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정치를 했습니다. 유동성이 지금 상당히 풍부하고 또 빅테크주들이 시장의 이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선물 시장 보니까요. 지수 그래도 약간 좀 어제 또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준 차장님부터.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시장은 네.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제가 마지막 방송할 때도 그때도 아마 한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만 한 500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을 때 제가 뭐 어차피 그냥 조정은 오는 거고 네. 금방 눈 뜨면 다시 또 11,000 뭐 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맞아요. 말을 했었는데 어제 11,000 찍고 어제 좀 가파르게 오른 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뭐 차익 매물은 당연히 나오는 거라 뭐 이것도 뭐 저는 항상 이렇게 강세론자로서 전혀 네.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단순히 그 요즘 뭐 그 M2 통화 말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미국의 15조 달러 정도였는데 M2 통화 이제 3조 달러가 더 증가하면서 지금은 현재 18조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이 3조 달러에 는 수치가 2010년부터 2017년, 18년 한 7, 8년 동안 는 수치만큼의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단 6개월도 안 된
기간 동안 풀린 거니까 그만큼 유동성의 힘이 엄청난 거고 그만큼 저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 통화 자체가 아직도 뭐 잉여분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돈은 풀려 있지만 뭐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지 않은 뭐 자금 뭐 자본시장이나 뭐 이렇게 산업시장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않은 통화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아직도 더 갈 수 있을 여력이 충분히 있다. 버블은 버블이지만 아직도 뭐 버블이 꺼질 걸 걱정할 땐 아니고 얼마만큼 더 커질 거를 생각하는 버블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증시는 유동성의 힘을 믿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부양책에 뭐 이견이 계속 뭐 있긴 하지만 그쵸? 언젠가는 합의가 될 거고 이거의 합의에 따른 또 한 번의 또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네.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또 이미 뭐 임상 3상 들어간 데도 많고 이미 진행 중인 데도 많고 뭐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곳도 또 몇 곳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 한 번에 또 랠리를 이끌 수 있는 좋은 또 그 소재가 될 테니까 저는 증시는 계속 올라갈 일이 더 많지 않을까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고 또 여전히 아직 합의는 이르지 못했지만 미국 내에서 이 신규 부양책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해서 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의 이야기 듣기 전에 저희는 음봉양보 먼저 진행하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나스닥 5분 봉으로 진행을 할게요. 지금 막 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10초가량 지났습니다. 자, 과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봉은 양봉이 될 것인지 음봉이 될 것인지 양봉 예측하시면 1번 그리고 음봉 예측하시면 2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이고요. 건당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 두 분의 해설위원 예측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 오랜만에 나온 우리 오늘 준 차장님부터. 저는 네. 김정철 본부장님부터 먼저 했으면 좋았는데 그 속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팁을 보니까 진짜 잘 맞추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차트 안 보고 따라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예. 지금 일단은 저 지금 이미 지금 뭘 정했는지 적어놨어요. 저는. 그걸 제가 살짝 보려 그랬는데 네. 급하게 또 덮으시는 바람에 지금 요 제게 조금 지연 차트인데 네네네.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살짝 양봉을 조금 그리고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오늘은 약간 조정 국면이라고 네네.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계속 지금 고점은 조금씩 낮춰가는 형국이라 네네. 저는 이번에도 약간은 좀 음봉을 보이면서 이제 고점을 다시 또 낮추지 않을까. 그래서 음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봉 예측하셨고 김정철 해설위원은요? 네, 저는 이미 양봉이라고 문자 보내놨습니다. 틀렸네요. 저 몰라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냥 양봉이라고 문자 보냈던 이유는 그냥 네. 이제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항상 보는 방향대로 네.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라인 하나를 그어놓고 994.75의 라인 하나 잡아놓고 네. 거기에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는 그림. 그래서 11,017.00까지는 반등하는 그 그림의 봉이다. 그 그림의 봉이다 생각해서 지금 양봉을 아예 그냥 시작하자마자 제가 보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17까지 반등하는 그 그림의 봉 중에 양봉. 하나의 봉이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양봉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자는 저희가 4분까지 받도록 하고요. 10시 5분에 완성되는 봉 기준으로 정답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양봉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봉 예측하시면 1번 그리고 음봉 예측하시면 2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 오늘 시장 좀 예측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전까지는 좀 그러니까 어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지표가 이제 거의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지표 자체가 지금 이제 한번 제가 지표를 한번 켜놓고 볼게요. 자, 지표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상당히 좀 지표가 잘 나왔다. ISM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왔다라고 안도하는 거기에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표 같은 게 ISM 제조업 잘 나와서 그때까지는 이제 지수가 좀 상승하는 그림, 그 다음에 뉴스가 다 소진됐으니까 이제 하락하는 그림으로 좀 지수가 하락한다 그랬는데 그게 거의 이제 하락을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하고 그냥 거의 지지를 받았고 네. 골드 같은 경우가 거기에 좀 반응을 좀 잘했는데 처음에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골드가 좀 밀렸다가 막상 지표가 나오니까 골드가 급반등.
급반등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맞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상승세 탄력을 조금 이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뭔가 탄탄하게 쌓아 올라온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이 사실 안 좋을 거거든요. 네. 이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데 허리케인도 오고 허리케인 오다 보니까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 드렸듯이 자동차 등록 대수 이제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주인데 결국은 뭐 소비도 쭉 죽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이번 달 지표는 또 깨져서 다음 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우려들이 조금씩 이제 시장을 너무 잘 달릴 때 이제 조금 살짝씩 멈춰 세우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 계속 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한 8월 말 그다음에 9월 초부터 들어가서는 이제 미중 관계 코멘트가 좀 강해질 것 같아서 그때까지 근데 편안하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어제 이제 트레이딩하면서 느낀 건데요. 역시 매매는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 어제는 걸어놓고 왔거든요. 네. 기가 막히게 다 체결되더라고요. 어. 고점을 다 잡았어요. 네. 근데 보고 있으면 왜 그게 안 될까요? 참 신기합니다. 그 내가 직접 매매하는 거 보고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좀 보고 있으면 흔들린다 하시는 분은 여기 트레이더분들의 그 자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진입하신 다음에 컴퓨터 꺼버리세요. 손절 있죠? 다 잡아놓은 다음에 꺼버리시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 저 부분을. 어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정철 해설위원이 이야기를 마치고 양봉으로 끝났네요. 나니까 봉이 네. 완성이 됐습니다.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번 양봉 보내주신 분들 정답자 중에 저희가 추첨을 할 거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2부 마지막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3% 하락세입니다. 3,27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 내림세입니다. 11,010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6% 하락세입니다. 40.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5% 하락세입니다. 1.17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까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에 외신센터 연결해서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상승 흐름 펼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외신 소식 보면서 함께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살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을 위한 승부수로 떠올랐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본사가 중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틱톡의 우호적인 미국 내 젊은 층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 심리를 보이자 태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MS의 틱톡 인수를 허용한다고 태도를 바꾸기도 했고요. 이제는 아예 틱톡을 축혀 세워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트위터를 올렸는데 틱톡의 브랜드는 인기가 있다, 훌륭한 자산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제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면서 이 젊은 층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공략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중국 IT 기업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들을 중국의 미국 기업들이 SNS 광고 시장에서 지금 주도를 해오고 있는데 이 광고 시장에 침투를 해서 한화로 약 34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미국 IT 기업들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의 협상을 지지를 해주면서 중국 기업들을 좀 이렇게 제재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그와 동시에 수익금까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시간 전쯤에 틱톡 인수에 대해서 미 재무부가 어느 정도 서브스텐셜한 그런 자기네들이 수익을 가져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틱톡 인수를 허용해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 대놓고 강도짓을 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도 논란이 끊기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중국 IT 기업들의 성장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이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좀 강한 대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다음 기사 살펴보시면 이 중국의 AI 업체가 애플에 소송을 걸었다는 뉴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중국의 AI 업체가 미국의 애플을 소송 대상으로 100억 위안, 한화로 약 1조 7천억에 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중이 지금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와중에 나온 소식이라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의 즈전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현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니까 애플에 딸려있는 애플의 음성 인식 기술이죠. 시리, 이 시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이 즈전의 소송 제기에 실망했다고 밝히면서 즈전의 특허는 게임이나 인스턴트 메시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서 시리와는 연관이 없다. 시리는 즈전의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즈전이 사실은 2012년도에도 애플의 시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소송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별 소득이 없이 이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중국 법원이 즈전이 해당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 미중 갈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 법원 측에서도 즈전의 손을 들어준 상태고 그래서 지금이 2012년 소송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즈전 테크놀로지가 예비 금지 명령을 신청한다면 시리 기능이 탑재된 애플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지 못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애플에서 사실 매출이 가장 큰 시장이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두 번째인데 만약에 애플 제품을 실제로 중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타격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또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 법원의 판결들이 극도로 예민해진 미중 관계에 더욱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의 행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련 기사들 좀 찾아보시고요. 저도 새로운 내용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초까지 코로나 부양책의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던 미국 의회와 정부가 지금 협상을 9월까지 미룰 가능성이 35% 정도 제기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다 파트너스의 정책 디렉터가 9월에 법안이 마무리될 확률은 75% 정도다. 그 75%를 유지하는 것에 부담이 없다. 하지만 만약에 협상이 정체가 된다면 9월에 부양책의 협상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35%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또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어제 2시간 반 동안 회동을 가졌는데 그렇게 큰 수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척 슈머 의원은 차이를 좁히기는 했지만 솔직히 아직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이 무누신 장관 역시 아주 조그마한 진전을 이뤄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따라서 이렇게 아직도 협상의 문턱까지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부양책의 합의가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증시에는 조정세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양책 난항들이 또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겠고요. 이런 점들 참고하시고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미국 대선 결과를 은행주들의 동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투자 전문지 베런스에 따르면 최근에 S&P 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은행주들이 너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현재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민주당 집권기에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힘을 받으면서 S&P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은행주들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지금 코로나도 있고 또 저금리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이 집권할수록 금융 규제가 강해지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조금 더 압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연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화당 집권기에는 은행주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약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을 미리 주가에 선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분석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대회 룰. 트레이더들은 각 5천만 원에서 1억의 투자금으로 매매하며 트레이더들은 배틀리그와 누적 수익리그 두 개의 리그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룰. 배틀리그는 24강, 16강, 8강, 4강, 결승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트레이더는 당일 수익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으며 조별 내 순위에 따라 승점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승점을 부여받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배틀리그 대진표입니다. 배틀리그는 총 24명의 트레이더가 A조부터 D조까지 4개 조로 나뉘어서 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누적 수익 리그 현황입니다. 1위는 황금연무 트레이더가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총 수익금 2,480만 원 기록하면서 18.8%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1,300만 원의 누적 수익, 13.0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800만 원의 수익금, 8.05%의 수익률입니다. 4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740만 원의 수익금입니다. 7.46%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5위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입니다. 380만 원의 수익금, 수익률은 9.54%입니다. 네, 조별리그 현황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A조입니다. 박노주 트레이더 18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면서 승점 91점 챙겨갔습니다.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125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면서 승점 17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B조 함께 확인하시죠. 프로핏 트레이더 130만 원 가량의 13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 71점 챙겨가고 있습니다. 성원 소장 트레이더 54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 69점이고요. 캡틴 트레이더 56만 원의 수익금, 승점 61점 챙겨갔습니다. 박진서 트레이더 1,60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면서 승점 52점 챙겨갔습니다. 네, 다음 C조 수익금 확인하시죠. 차티스트 트레이더 190만 원의 수익금입니다. 승점은 73.5점 챙겨갔고요. 스파이더 트레이더 3,1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승점 58.5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미약 트레이더 28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면서 승점 57점 챙겨갔고요. 히든 트레이더 250만 원의 수익금, 승점은 43점입니다. 링컨 트레이더 1,500만 원의 손실, 승점은 42점 기록하고 있고요. 설화 트레이더 89만 원의 손실, 승점은 38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조 현황 함께 확인하시죠. 황금연무 트레이더 1일 수익금 160만 원입니다. 승점은 82점 챙겨갔고요. 지선생 트레이더 220만 원의 수익금, 승점은 70점입니다. 맥스 트레이더 29만 원의 수익금 내면서 66점의 승점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누적 수익 리그 현황 그리고 조별 리그 현황까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만나보기 전에 우리 해설위원들과 오늘 결과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갈까요?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자, 네. 이제 점점 또 수익을 늘려가고 있는 트레이더도 있는 반면에 또 손실을 기록하는 트레이더들도 있고. 네. 오늘 상황은? 네. 저는 일단 오늘 조가 이제 B조인데 박진서 트레이더가 네. 어제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 맞아요. 지금 맹추격을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억지로 나는 그냥 처음에 그냥 좀 손실 내고 시작할래 라는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는 이제 몸이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엄청난 수익금을 기록하면서 오늘까지도 제가 아까 박진수 트레이더랑 잠깐 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까지도 약간 수익이 이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뭐
이 비조도 대혼전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박진서 트레이더와 캡틴 전문가와 그 다음에 이 성훈 소장 이 세 분 치열하게 싸울 것 같고 네. 1위인 이 프로핏 천은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이제 거의 다 들어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주간으로 따지고 봤을 때 카와이 냅둬도 현재 누적 손익으로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걸로 따지자면 프로핏 천은재 대표님이 일단은 이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이 이제 거의 좀 유력한 것 같고 유력시. 약간 성훈 소장님까지는 아직 누적 수익금도 성훈 소장님도 꽤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좀 괜찮다고 보면 나머지 이제 진출 한 자리 물론 이제 나머지 진출자는 또 추가적으로 누적 차수들로 뽑긴 합니다만은 네. 3위까지 일단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3위 자리고 캡틴 전문가님과 이 박진서 전문가님의 트레이더님의 이제 네. 한판 승부가 나오지 네, 않을까. 네. 그다음 영웅 트레이더님이 이제 관망하면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따라잡기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누적 손익 쪽으로 가봤을 때는 이 상당히 꾸준하신 분들이 네, 눈에 네. 띄어요. 일단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박노주 대표 트레이더님, 그 다음에 차티스트 트레이더 이 세 분은 정말 꾸준히 나오고 꾸준해요. 있고요. 네. 그다음 프로핏 트레이더님, 프로핏 천재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약간 손실이었지. 그때 나머지 수익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니까. 맞습니다. 네. 주로 누적 1위부터 5위 계신 분들은 주로 대부분이 약간 꾸준하신 분들이 주로 좀 누적 상위에 지금 올라와 있다. 하루 네. 등락폭이 좀 크신 분들이 좀 여기에는 좀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보면은 상당히 좀 꾸준한 수익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를 딱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트레이더들의 수익 현황까지 함께 확인을 했는데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세계 최강의 해외 선물 트레이더 박진서 트레이더입니다. 기존에 없던 신의 기법, 폭발적인 수익, 외환영웅 트레이더입니다. 추세 추종 알고리즘 냉철하고 완벽하게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매매 캡틴 트레이더입니다. 엘리어트 파동과 하모닉 패턴의 달인 성원 소장 트레이더입니다. 파동의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분석한다 영웅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계속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한 분씩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먼저 박진서 트레이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진서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수익을 냈습니다. 앞서 우리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굉장히 큰 수익을 냈는데 어제 트레이딩 좀 어떻게 하셨나요? 어저께는 그 실버랑 백금을 여기서 보이는 계좌는 그렇게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제가 그 다른 계좌로 좀 천역가스로 한 250틱을 좀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게 돼가지고 한 1억 8천 정도 수익이 나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예. 어제 천연가스가 한 사실 급등했거든요. 2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하루에. 네, 사실 어제 천연가스가 행복합니다. 초폭등을 하면서 네네. 사실 우리나라의 오늘 천연가스 ETF, ETN 상품들도 전부 다 거의 상한가 뭐 근처 갔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 매수를 잡았나 보네요. 근데 이걸 대외 계좌로 천연가스를 매매하셨어야죠. 그러게요. 네, 이건 대외 계좌 안 하시고. 증거금이 여기서 좀 모자라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백금이랑 실버 위주로 네, 어떻게 네. 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이제 좀 제한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 트레이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도 한 500만 원 이상 정도 좀 수익이 났는데 네. 오늘도 항생이랑 오늘은 항생은 그냥 뭐 단타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백금이랑 실버로 차곡차곡 수익을 싸서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좀 났습니다. 자, 오늘도 항생 그리고 실버 백금 계속해서 지금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실버 오늘 전략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저는 접대도 얘기했지만 눌림시 무조건 매수로 계속 숨어 볼 겁니다. 실버는. 예. 눌림시 매수. 온스당
24.30대나 20대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추세로는 한 35달러 그 정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길게 보고 계시네요. 예. 그러게요. 24.30선에서의 이제 눌림 시의 매수, 꾸준한 추세로 매수 추세 좀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이런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사실 실버가 근데 워낙 변동성이 커서 네, 이제 네.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거래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쵸. 완전한 프로들의 세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손이 안 나갑니다. 실버는 금도 지금 어제 안전부정 네, 못했잖아요. 맞아요. 어제 제가 방송 때 금 안전부정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포지션 들어가 놓고 방송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실버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추세는 이제 상방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약간 반등 살짝 이제 눌렸다가 살짝 반등하고 있는 이 구간대라서 사실 쉽지 않은 장입니다만 추세적으로는 달러가 그래서 조금 더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전략이 장기로 가면 좀 괜찮다. 그렇게 따지면은 후반부로 가면 박진서 트레이더님이 거의 갑자기 수익금이 확 올라오는 그런 네, 모습을 네. 한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런 큰 그림 보고 부분들도? 계세요, 제가 봤을 때. 네네. 앞으로 길게. 연연하잖아요. 지금 조별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별로 그렇게 크게 좀 연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준 차장님은 실버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전략? 저는 일단 네. 박진서 트레이더 분 제가 이제 그 계좌를 이렇게 보는데 네네. 하루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하루 삐끗하신 거 빼고는 꾸준히 수익이 나고 계시고 저는 이분처럼 다양한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굉장히 많이 하죠. 며칠 전에 보니까 막 돼지고기도 네, 거래하시고 맞아요. 진짜 뭐 돼지고기도 콘도 제가 하고. 알기로는 수익도 좀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품목을 거래하시니까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조금 보면은 새로운 품목도 알게 되고 조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실버 쪽은 실버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저는 아직도 매수비가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뭐 요즘 흔히 뭐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골드하고 실버 쪽으로는 계속 자금이 들어가는 추세고 특히 네. 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수요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4차 산업 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랑 뭐 5G 뭐 전자회로 등등 여러 가지 곳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매도 근데 조금 단기간에 오름함이 있어서 약간의 네네. 또 위험함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매수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매수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박진서 트레이더의 매수 뷰에 유효하다라는 의견 전화를 드렸고, 자, 어제 천연가스로 좀 수익을 많이 내셨잖아요. 네. 네, 자, 천연가스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뭐 단기 뭐 조정 정도 들어온다고 저는 오늘 보고 있는데 그리고 네. 뭐 워렌 버핏도 뭐 투자했던 게 지금 후폭풍이 한 번 또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오늘 2.150을 안착했을 경우에는 2차 랠리 뭐 2.4불 뭐 2.8불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가 이렇게 급등한 적은 한 1, 2년 동안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세 전환으로 보고 적극 매수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은 오늘은 좀 단기 조정일 것이고 일시적으로는 앞으로 조금 더 상방으로 열려 있다. 2.150선에 안착을 한다면 더 상방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주셨는데 김정철 해설위원은 네. 어떻게 보세요? 천연가스는. 천연가스가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좀 빠르게 올라온 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네. 저는 이제 가을쯤 가서 좀 그쵸,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솔솔 불어오면 찬바람 솔솔 불어오면 좀 생각을 해볼 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상외로 좀 빠르게 올라왔어요. 빠르게 맞아요. 올라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쇼 포지션, 쇼 청산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해서 추세 반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한 2.125를 일단 안차가는 흐름 한번 보고 더 상방을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제 약간 어느 정도 박진서 트레이더님이 승부수 던졌기 때문에 네네. 이 승부수 던진 부분이 과연 대회 때 드라마틱한 역전은 요 카드가 약간 좀 유력하지 않나. 저는 차라리 실버나 골드는 약간 시세 폭이 예전보다 좀 덜할 것 같고 네네. 올해 오히려 천연가스가 천연가스가. 여기를 안착한 순간 툭 튀면서 2.7, 2.8 뭐 이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럼 여기까지 안착을 한다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큰
키가 되지 않을까. 누적 수익 리그 우승, 배틀리그 우승에 대한 네, 약간 네. 키포인트는 약간 천연가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굉장히 또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천연가스 좀 시황적인 부분에서는요. 천연가스 일단 저도 원래 2불 요 정도가 이제 약간 심리적 저항선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몇 달 동안 시도를 했다가 계속 돌파를 못 했었어요. 안착을 못 했었는데 요번에 이거 안착을 한 게 어떤 조금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천연가스가 약간 추세가 조금 강한 종목이거든요. 한번 추세를 타면은 좀 계속 일방향으로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이제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닐까 해서 저도 매도 쪽은 뭐 약간의 급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 약간은 나올 수 있어도 네, 그래도 네. 매수 쪽으로 보는 게 조금 추세적으로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굉장히 또 급등이 나오면서 방향을 살짝 바꾸기는 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장기적인 뷰로는 좀 상방이 더 유효하겠다라는 두 분의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박진서 트레이더님 지금 오늘 개장이 한 1분 20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장 상황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지수도 저는 그전부터도 계속 얘기했지만 나스닥은 계속 매수뷰를 계속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나 뭐 그 전반적인 지식 산업 정도의 종목들이 대대적인 반등을 했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기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도 또 전반적으로 눌림을 줬다가 뭐 막판에 큰 반등을 줬기 때문에 네. 오늘도 또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면 지금 타이밍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타임에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자. 일단 오늘도 또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안 죽어요. 나스닥은요. 네. 어떤 트레이더도 뭐 이렇게 해서 뭐 과대하다 그러는데 네. 아유, 그랬으면 진작에 10,000포인트 깨졌습니다. 이거 그렇게 얘기 나온 지 버블 얘기 나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예? 계속 가잖아요. 예? 네. 코로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더 잘 된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은 이 증시는 뭐 인종적인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잘 됐다고 보고 계속 추진력을 더 얻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나스닥은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뭐 개장은 했지만 그러면 오늘 뭐 매수 진입 계획 있으세요? 지금 아까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스닥 들어가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개장 상황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혼조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S&P와 나스닥 소폭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우 지수는 지금 혼조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25% 하락세입니다. 3,28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 하락세입니다. 11,03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98% 내림세입니다. 40.6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4% 하락세입니다. 1.1742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단 미증시는 약보합권에서 혼조로 출발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좀 개장을 했는데 오늘 상황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이 11,017.00을 네. 보러 가는 그림이었는데 네.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한 번 더 갔네요. 네. 11,030.50까지도 가는 흐름인데 현재 제가 라인을 이제 그려놓은 게 제가 항상 이 라인을 그려놓고 가만히 냅둡니다. 가만히 냅두고 별로 거의 만지질 않아요. 네. 한 번씩 왜 다 걸리잖아요, 걸리기는. 근데 요 그림인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은 저는 이제 그래도 1055.50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의외로 좀 더 강세가 좀 세지 않나 네. 이제 시장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는 이제 이거보다 강세가 좀 적어야 맞는데
서비스업 PMI까지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고용지표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이번 달 지표까지만 괜찮고 다음 달 지표 안 좋을 건데 좋을 때 충분히 지금 즐기고 있지 않나. 네, 어차피 다음 달은 안 좋겠지만 안 좋을 때 뭐 백신이나 이런 걸 어떻게든 버텨볼 생각으로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느 네. 정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더 강세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늘 트레이더분들이 주로 이제 어제 나스닥이 좀 많이 강했으니까 오늘 네. S&P 쪽으로 좀 매수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성질이 좋지 않을까. S&P가 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S&P 쪽을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자료 좀 찾아보니까 어제 이제 헨리허브라는 곳에서 이제 열심히 가격이 급등했더라고요. 거기가 윈즈에너지에 있는 그 벤치마크, 천연가스 벤치마크 하는 곳인데 네. 그 유럽이 수출량이, 그러니까 유럽이 재고가 한 자릿수로 확 감소를 했다고요. 천연가스. 그러니까 유럽 재고가 감소했으니까 유럽이 재고가 만약에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니까 미국 천연가스가 엄청 싸네? 바다 건너서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 때문에 좀 올라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좀 더 추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소폭의 하락으로 약보합권에서 지금 출발을 했고 지수 선물은 개장과 함께 좀 올려세우고 있는데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나스닥은 안 죽어요. 박 시장님 말처럼 진짜 마찬가지로. 죽을 수가 네. 없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진짜 박 시장님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버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쵸. 뭐 전에 이 코로나 전에도 버블 얘기 계속 나오고 맞아요. 있었는데 증시 계속 올랐고 코로나 때문에 조정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버블이 왔잖아요. 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사실 그러니까 버블은 기다리면 오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고 지금 뭐 나스닥을 예를 들면은 일단 뭐 퀄컴도 뭐 화웨이랑 일단 몇 조짜리 지금 계약을 다시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국 측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제재를 안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대선 전까지 트럼프가 뭔가 미중 그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깨트릴 만한 어떤 뭔가 제재는 조금 손을 놓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선을 위해서 약간 네. 뭐 약간 경제적 충격을 가할 것 같은 거는 약간 조금 좀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네네. 이것도 그렇고 지금 뭐 애플도 뭐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오면서 뭐 10% 이상 급등한 적도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이제 틱톡 뭐 인수액이 나오면서 계속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네. 이제 코로나 백신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결국은 일단은 잡힐 걸로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잡힌다고 보면은 결국은 뭐 항공주라든지 레저주도 결국은 올라갈 거고 그때쯤이면 다시 S&P주도 반등을 좀 크게 하면서 네. 나스닥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미국 증시 쪽은 일단 상승 랠리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정규 시장이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역시 보합권이기는 한데요. 상승 전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일단 신규 부양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증시는 일단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4% 상승해서 26,67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17% 소폭 하락해서 3,28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던 나스닥은 소폭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0.08% 하락한 1,89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지금 부양책 협상이 이어지면서 관망세 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외신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 많은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가졌는데 생산적인 대화긴 했지만 아직도 헤쳐나갈 이슈들이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시장의 관망 심리 그리고 실망하는 매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술주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2.2% 급등하면서 잘 또 상승을 해주고 있고 니콜라 역시 7%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38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전기차나 수소차 같이 나스닥을 좀 강하게 이끌어주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지금 실버선 테크놀로지가 어떤 이슈 때문에 2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스닥 지금 기술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정말 박진서 트레이더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주들의 흐름이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경제지표 공장 주문 지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쯤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5월 달에는 경제 재개에 따라서 8% 급등한 수치가 나왔고요. 6월도 4.9%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만약 이 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한 수치가 나온다면 잠시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3대 지수는 다시 좀 하락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장과 함께 지수는 올려 세우다가 지금 다시 좀 되돌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트레이더들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성훈 소장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소장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방송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자, 지금 지수 상황부터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지금 다른 트레이더 분들이 또 역시나 그 시황에 대한 부분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어떤 기술적 분석만 좀 말씀드리면, 현재 좀 가장 좀 중요한 지지 자리가 아마 99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90 정도에서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준다 그러면 계속 상승을 할 여지가 좀 있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잠시 좀 상승을 하다가 좀 밀리는 상황인데, 이 흐름이 저는 사실은 좀 매도 쪽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예, 만약에 뭐 한 10998 정도가 붕괴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매도 쪽으로 한번 좀 진입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한 10938 정도까지 한번 좀 길게 좀 갖고 가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998선이 좀 무너진다면 매도 쪽으로 진입을 하겠다라는 전략 갖고 계시고 조금 더 길게 이제 948선까지 보겠다라는 전략 갖고 계시는데 김정철 해설위원 이 전략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근데 성우 소장님이 이제 파동을 분석을 하시는 거기 네. 때문에 파동적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은 현재 보수로 좀 얘기를 좀 들으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다양한 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얘기 드릴 때 저희 장기 뷰로는 이제 매수 뷰를 본 분들이 네네, 많아요. 그쵸. 많은데 이제 데이 트레이더 분들 그쵸. 관점에서는 짧은 주요 관점이죠. 매도 포인트도 잡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도 포인트 노리는데 성원 소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차분하게 매도 자리를 잡기 때문에 네. 지금 요 매도 자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밀리면 깨지면 추격하는 약간 그런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깨지면 추격.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게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라인을 잡아놓는데 네. 어디냐면 944.75를 아까 이제 양봉 퀴즈 하기 전에 여기 지지하고 올라갔다라고 해서 양봉이라고 했는데 그쵸? 저도 여기 깨지면 여기 오늘 많이 지지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단기적으로 대기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트레이딩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이 좀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깨졌어요. 깨지게 되면 네, 우리 네. 송훈 소장 트레이더님은 바로 이렇게 노란통 메신저나 이런 데서 바로 사인을 주시나요? 아니 미리 주셨나요? 예, 특정 구간이 지금 붕괴가 됐으니까 예. 바로 매도 쪽으로 진입을 좀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도 좀 명확하게 좀 지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명확하게 지정을 해준다. 그러면 네. 여기 진행됐을 경우에 바로 좀 아시고 싶으신 분은 바로 현재 노란통 메신저로 송훈 소장님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만약에 여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잘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차트 분석을 한 후에 좀 전략을 주셨어요. 1998선이 붕괴되면 매도로 진입을 하겠다라는 전략 챙겨드렸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일부가 거의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어서 다른 상품들 전략은 2부에서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일단 어떤 상품들 좀 주로 보고 계세요? 예, 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던 종목은 나스닥인데요. 네. 예, 나스닥도 저도 큰 그림 자체로 봤을 때는 아마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지점이 아마 11058 정도가 일단 좀 돌파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16058 자리가 많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 재차 매수 쪽을 추격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5일은 사실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지금 뭐 진입 계획이 없는 상태인데 40.18 정도가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18이 분기가 된다 그러면은 또 한 차례 좀 큰 눌림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골드도 지금 현재는 좀 박스 구간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대형은 아마 1996.9 그러니까 한 1997 정도가 돌파가 될 경우에는 매수 쪽, 그다음에 1974.2가 붕괴됐을 경우에는 매도 쪽 이렇게 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주로 보고 계시는 상품은 나스닥, 그리고 오일과 골드에 대해서도 각각 좀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